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보합권을 유지했던 국내 증시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낙폭이 커졌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2.5%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59,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현대차는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2%의 상승이 나왔고 185,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지만 특히 LG화학이 약 6% 가까운 큰 하락이 나오면서 62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22일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고 최근에 LG화학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투자할 시점을 조금 늦춰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매도 금액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컸던 금액은 아니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도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하고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이 좋았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두 주체가 모두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LG화학 지난주에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1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이닉스, LG화학, 하나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호텔신라 이러한 순서를 이루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를 이루고 있죠. 최근에 가장 눈여겨볼 점은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 댓글을 살펴보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제 영상에 조금은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셧다운 상태도 계속 진행이 되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되면 공장도 폐쇄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현대차의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인도 공장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셧다운 되었던 인도 공장이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사실 인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자동차 생산 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3%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20년 상반기에 현대차의 지역별 생산 현황인데 한국을 제외하면 인도 시장이 두 번째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미국, 체코,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렇게 순서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한번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의 주택시장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9월에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신기록이란 수치는 지난 1998년이거든요 98년 12월에 기록했던 주택시장지수 83점이죠 같은 점수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주택시장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죠. 저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주택시장 지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현금을 다 지불하고 구매하기보다는 대부분이 할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유지가 되면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현대차의 투싼이죠.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 지난 16일에 사전 계약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첫날 국내 계약 대수가 1만 대가 넘어섰어요. 이 수치는 역대 현대차의 SUV 차량 중에서 가장 계약 대수가 많았던 차량 중에 하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내연기관도 충분히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고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멈춰뒀던 각국의 공장들도 하나씩 다 재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더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차의 해외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 올해거든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고 나서 다음 달인 4월 달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괄호친 것을 보시면 작년 대비 판매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눌렸던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3분기에는 1조로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거든요. 저번 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 분기죠.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거든요. 사기 의혹, 니콜라 창업자 겸 CEO 전격 퇴출. 아직 정확하게 사퇴했다. 이렇게 결정은 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글로벌적 시각으로 봤을 때 수소차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이미지와 좋지 못한 소식들을 전해진다는 것은 반사이익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수소차 넘버원은 현대차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과 관련해서 물적 분할 뒤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들이 자기들은 매도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계 부정, 주가 조작, 경제사범이라고 하죠. 이런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세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공개 정보라든지 주가 조작, 회계 부정 이런 사건들이 국내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물적 분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발표했던 시점에 LG화학의 2차전지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처럼 LG화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매도하자 이런 취지로 보여드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지난 8월부터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기 직전인 16일까지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액으로만 놓고 본다면 약 1조 2천억이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고 나서 8월 직전까지는 매매 동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순수하게 코스피 코스닥 종목만 놓고 봤을 때 LG화학을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8월 이후부터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 4월 이 구간이죠. 여기서 7월 말 딱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에서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집을 했고
여기 고점 구간.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매수했던 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도 내가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긍정적이고 편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비교적 고점 구간에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각뿐만 아니라 LG화학의 기업만을 위한 물적 분할 발표, 이런 발표가 결국에는 고점 구간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게끔 유발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LG화학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라든지 LG그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LG그룹 계열사들, LG전자, LG생활건강 등등 다양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더해질 수 있단 말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서 체크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풍제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한 주당 가격이 20만원 넘어서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 상위 종목 중에 신풍제약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왜 신풍제약이 포함되어 있나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의문이 풀리게 되었거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말이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어요. MSCI라는 말은 글로벌 투자자가 주요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로 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신풍제약이 MSCI에 포함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이상 급등이죠.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고, 이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게 급등하는 바람에 지난 7월 말에 MSCI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MSCI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이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편입 종목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제약 종목은 투자하기 정말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더욱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